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 PB입니다. 네, 어제장에 종목의 참견 종목 가운데서 등락률 상위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효성그룹주, 교육주, 아진엑스텍 나와 있고요. 효성그룹주 안에 스판덱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 그리고 코오롱 인더까지 스판덱스 관련주고요. 어제 시장에서 미국에서 룰루레몬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잭시믹스, 안다르 같은 브랜드들 어제장에 많이 거론됐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 가운데서 리뷰할 종목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리뷰할 종목은 효성첨단소재입니다. 그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스판덱스 관련주, 그리고 룰루레몬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이에 따른 이제 레깅스죠. 레깅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게 되었는데요.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스판덱스 공장을 지었고요. 여기서 매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전반적으로 비수기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도 이 정도 괜찮은 실적이었다고 생각하면 성수기에 돌입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실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생산이 작년에 좀 적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타이어 코드에 대한 좀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하되는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서 일반 세단이 아니라 SUV 같은 경우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SUV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소비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SUV가 대중화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타이어 코드를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탄소 섬유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섬유를 더 이제 469억 정도를 투자해서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한 총 9,000톤까지도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CNG 고압 용기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제 이런 증설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린 것들이 나중에 늘어나는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그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점보다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새로 제시해 드릴 텐데요. 목표 주가 60만 원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현재가 매수 접근도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도 가능하고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52만 3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공략했던 종목이고 사실 손절가를 터치해서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조정을 거친 이후에 1월 말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대 양봉 나타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신규 접근 가능하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60만 원 제시했습니다. 스판덱스, 타이어 코드, 탄소 섬유 증설까지 알아봤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였고요.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만든 필수재, 사이버 보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점은 사이버전이었습니다. 전쟁이 여러 가지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이 필수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라고 민간 기업에 요청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종목들, 방산주나 보안주들이 미국의 방산주, 보안주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미국 장에서는 이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 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략을 어떻게 짜볼지 이슈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우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첩보를 입수했는데 그게 3월 21일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던 것이 이제 러시아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첩보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이전에도 FBI에서 말하기를 이제 러시아 해커들이 한 5개의 에너지사 그리고 18개의 이제 방위 산업체 혹은 이제 금융 서비스 업체들을 이제 네트워크 취약성을 체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전쟁이 이제 대부분의 양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실 뭐 현실 세계만큼이나 가상 세계가 더 커졌고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대전까지도 이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위치에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해커단체 어나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뭐 정부 관련된 주요 이제 웹사이트들을 해킹하기도 했었고요. 해킹 성과도 그렇지만은 저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해킹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 사이버 보안이 더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이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희는 해커들이 공격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커들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보안 관련주, 글로벌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세가 이제 모처럼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는 반응이 없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체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보안이 좀 필요한 상태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 사이버 보안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하고 사이버 보안법을 이제 제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입법에 대한 그 법안을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딱 부러지게 결정되었다, 뭐 방향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국내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에 좀 방점을 두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것은 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겁니다. 방향은 이제 저희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맞다라고 는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속도가 진짜로 빠를 경우에만 주가의 반영이 빠르게 된다는 건데요. 속도가 앞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기업에 있어서 글로벌 보안 사이버 보안 지출이 한 12%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 FBI에 보고된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는 그 2021년에 전년 대비했을 때 64%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범죄가 늘어나서 피해보다도 이제 보안을 하는 그런 보안에 대한 투자가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보안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디지털 전환들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공부문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10에서 15%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1년 작년에 이제 보안에 투자한 비중이 4에서 6% 정도였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도 기업들이 지출이 한 2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보안 인식에 대한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 1월에 있었던 어떤 설문회에서 이제 글로벌 CEO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었는데 CEO가 느끼는 가장 큰 이제 리스크가 이제 사이버 리스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49% 정도 나왔어요. 결국에는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도 크고 그것들이 뭐 기업의 평판이라든지 주가 급락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강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고요. 기업들이 지출하는 규모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늘어날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방향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만 어제장에 정부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사이버 보안 관련한 부처가 나온다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관련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점차 이 보안주가 국내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써님께서 우리 채팅창에 와주셔서 의견 주셨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 제품들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올라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이버 보안전 관련한 관련주, 이 사이버 보안주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주목하실까요? 네,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이글루 시큐리티입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국내에서 보안 관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납품을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이제 공공시장 내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댓글에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이 일견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민간 시장에서는 HP라든지 IBM 같은 외산 업체들이 경쟁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이글루 시큐리티가 국내에서 1위라고 하더라도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놓는 것은 민간보다 공공시장에 조금 포인트를 놓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이글루 시큐리티의 주력 제품인 스파이더 TM이라는 그 제품 같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 지금 국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종목들을 볼 때는 민간 시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공공시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이글루 시큐리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글루 시큐리티 보안 관제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공공기관 매출이 70% 차지하고 있는 정부 관련한 수주 그리고 공공기관 관련한 수주가 예상될 수 있는 이글루 시큐리티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해 주실까요? 네,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네, 그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우선 큐키런 킹덤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얼마 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높은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최근에 조정의 폭이 좀 깊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대감으로 의해서 게임의 성과에 따라서 나오는 실적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나면 그 플러스 알파가 없어지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이 좀 효율화될 겁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게임 출시 이후에 마케팅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미 게임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작년에 마케팅비 비중이 한 24%였다면 올해 한 10%까지 줄어들면서 비용을 아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하는데요. 결국 쿠키런 킹덤이 성공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연말에 많이 이제 나눠줬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회계상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 부분이 안정적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4월 중순에 신작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쇼케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신작들의 출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신작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건데요. 이미 쿠키런 킹덤이라는 이런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흥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쇼케이스를 통해서 기대감을 한 번 더 증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쿠키런 킹덤이 유럽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5월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메이저 시장들에 진출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쿠키런 킹덤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종목 대본을 넘길 때랑 좀 가격 차이가 좀 변하긴 했는데요.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합니다. 매수가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53,000원입니다.
네, 53,000원 3월의 저점입니다. 이 선을 손절가로 주셨고요. 이후에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좀 올라섰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또 리포트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대부시스터즈 오늘 탄력을 절반 정도 줄이긴 했지만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2,000원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